everyone, welcome to New Steps.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문법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문법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줄 수 있는 멋진 책인데요. 기억할 상황도 많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답 노트를 옆에 두고요. 만들어 가시면서 이 수업을 들어주신다면 정말 멋진 탭스 문법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문법 첫 강의 될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문법 영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내 영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트 1 보이시죠? 바로 이 파트 1 예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파트 1은 이렇게 구어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택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파트 1 문제 빨리 풀기 위해서는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until가 by의 차이를 묻고 있다라는 걸 선택지를 비교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until은 뭐뭐까지 계속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by는 그때까지 완료된다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뭐까지라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계속과 완료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자, be gone이냐 아니면 been gone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gone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죠? 그래요. 사라진 거,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being gone은 없는 상태를 나타내니까 없는 상태가 완료되는 게 아니라 없는 상태가 어느 시간까지 계속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A 아니면 B를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자, 질문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죠. When will you be back? 언제 돌아올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는 없는 상태로 계속될 거다. 즉 12시에나 돌아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12시까지 가버린 상태, 없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가버렸다, 없는 상태다라고 할 때는 가버린, 즉 완료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수동태 형태를 써서 be gone. 과거분사형인 그 pp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완료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She's gone 이라고 하면 그녀는 가고 없다라는 그런 완료 의미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I'll be gone until noon.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혹시 이 문제를 틀렸더라면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에 꼭 넣어서 정리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빈칸 채워놓는 대화체 유형 파트 1 문제가 2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파트 2 문제가 역시 또 20문제가 구성이 되는데요. 문어체 문제가 됩니다. 선택지 A, B, C들을 보면은 opposed라는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건데요. 뭐뭐에 대해 반대하다라는 수거가 object to ing라는 수거가 있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be opposed to ing라는 수거입니다. 이 수거를 알고 있다면 본문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쉽게 be opposed to ing 정답 C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해석을 해보면 연구조사는 발견을 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10명 중에 8명. 이때 out of the 문법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 testing cosmetics on animals. 화장품을 동물에다가 실험하는 걸 반대한다라고 나와 있죠. 정답 C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유형도 마찬가지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제 파트 3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 이렇게 대화체 문제를 주고 그리고 틀린 부분을 직접 골라내는 그런 유형이 됩니다. How do you like?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새 아파트가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좋긴 좋은데 이웃들이 너무 시끄럽다라고 했죠. Have you told them about it? 이라고 했어요. Have you told them about it?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라는 것은 이웃이 시끄럽다라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No, 안 했다. I don't wanna make a fuss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쭉쭉 보면서 틀린 문법을 찾아서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B를 보시면 my neighbor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는데 단수 주어입니다. 근데 그 뒤에 동사를 보면 are이라고 나와 있죠. 주어 동사 일치 문제죠. is로 바꾸셔야 됩니다. 정답 B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몇 문제 나온다고요? 네,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파트 4가 마지막 파트가 되는데 역시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렇게 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탭스 초급자들에게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영역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출 때까지는 조금 미뤄놓고 앞쪽에 있는 파트 1, 2, 3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트 4라는 험난한 산을 넘어가야 되겠죠. 함께 살펴볼게요. What is difficult to understand?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동사가 없어요. 아, 동사가 빠졌구나. 정답은 A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is 뭐냐면 how people can complain about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country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경제 상황인데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아니야, 그러나 거절합니다. 뭘 거절하죠? To change their own habits. 자기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걸 거절한다. 습관을 안 바꾸려 한다라는 것이죠. 정답 A 확인하셨죠?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돈을 옛날만큼 they did before 그만큼 쓰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잊느냐? Have people forgotten so easily? 라고 했죠. When are people 하고 의문문이 나옵니다. 언제 사람들이 learn that? 대리할 사실을 배우게 될까? 알게 될까? We all need to reduce. 우리 모두 줄여야 되는데요. 그리고 conserve. 절약을 해야 됩니다. If you are going to get out of this crisis.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 절약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1, 2, 3, 4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각 20문제, 20문제, 5문제,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실제로 시험에서 주어진 시간은 2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대충 파트 4까지 다 풀겠다라는 분은 러프하게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파트 1에 7분, 파트 2에 8분, 그리고 파트 3에 3분, 그리고 파트 4에 5분을 투자하게 되면은 전체 합해 보십시오. 몇 분이죠? 잠깐만요. 15분, 5분, 그리고 3분. 23분이 나오죠?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답안지에 마킹도 하셔야 됩니다. 마킹 실수를 했다가 시험 보신 분들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시간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따라서 항상 이렇게 23분 안에 50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문법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략 살펴봅니다. 첫 번째,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출제 경향과 비중을 파악합니다. 실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 같은 것은 많이 출제될 때는 8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가정법도 늘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중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동사와 관련된 분야, 부정사, 분사, 동명사 등 그리고 또 어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3대 2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3이 동사나 어순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이 2가 용례 문제가 나옵니다. 관사 문제, 명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를 써야 될까, 더를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이 2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바로 요것이 사실 한국인이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3대 2로 출제가 되니까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전략 함께 살펴봅니다. 문제 풀이를 많이 해보시고 유형별 풀이 전략을 터득하셔야 되겠고요. 평소에 구어체 표현을 많이 익혀두십니다. 이 구어체 요거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탭스는 구어체가 중심이 되는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요. 많은 다른 시험은 문법 영역은 문어체밖에 출제가 안 되고 있지만 탭스 같은 경우는 파트 1과 3가 구어체 부분이죠. 구어체 부분은 평소에 회화를 잘 하시는 분은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나라면 이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파트 1과 3 부분에서 시간을 절약을 해서 문어체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지 시간 관리가 잘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강 본격적으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문형과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예제 문제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자, explain이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연결될 형태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됐던 중요한 유형이니까 혹시 모르셨다면 별표 달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explain 뒤에는 반드시 to me라는 형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explain 외에도 suggest라는 동사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설명하다, 누구에게 제안하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to me라는 형태로 이 to가 붙어야 됩니다. 어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to me가 뒤에 와서 explain what you were saying to me 라고 해도 되고요. explain to me what you were saying 이라고 해도 됩니다. 반드시 to me라는 형태가 되니까 아예 explain to me, suggest to me 라는 이 두 가지 예를 암기해두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간접 의문문이라는 어순 아시죠?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문제를 풀 때는요, 포커스가 뭔지 이 선택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me와 to me의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me냐 to me냐를 결정을 하고요. to me라고 결정이 된 이후에 어순을 물어보는 거니까 간접 의문,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예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보셨나요? 차이가 뭐죠? expect 동사 뒤에 어떤 형태로 연결될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문법 기억나십니까?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문법 알고 계시죠? 그걸 알고 있다면 쉽게 정답은 C라고 고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기대를 합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고등학교 후에도, 즉 대학까지 가서 계속 교육을 받도록 기대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정답 C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셨습니까?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문법의 토대를 단단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실력이겠죠. 그래서 기본 문형의 이해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3형식 동사,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라고 해서 5형식이라고 5가지 유형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죠? 자, 여기서는 5가지 유형에다가 부사구가 붙는 것까지 합해서 7가지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배우던 식으로 해서 묶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1과 2를 합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뭐가 됩니까? 1형식 문장이 된다는 거죠. 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나뭇잎이 떨어진다. 자동사요. 여기다가 부사구까지 붙는 형식, 1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가 있는 형태가 이 2형식 문장이 되는데요. 보호라고 할 때 C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C가 complement를 나타냅니다. complement가 보충하다라는 동사가 되는데 보호가 바로 보충어가 되는 것이죠. 내 팔은 이다. 뭔데요? 뭔데요? 그렇죠. 뭔지를 보충해주는 게 바로 보호가 됩니다. asleep이라고 하면 잠든 상태, 즉 팔에 쥐가 난 상태를 나타내겠죠. 이렇듯 보호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고요. 또는 he became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처럼 명사가 보호로 올 수가 있습니다.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두 가지. 뭐가 있다고요? 네, 형용사와 명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3형식 문장이 됩니다. 물론 부사구까지 붙여도 역시 3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 보면은 사람에게 뭐뭇을 보여주다, 해주다, 뭐뭐 해주다라는 그렇죠. 수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4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5형식 문장이 되는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보호로 명사가 올 수 있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로 투부정사가 오거나 ing나 과거 분사 같은 이런 형태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5형식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외웠던 구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want 목적어 투부정사,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암기했던 사항들 있죠. 바로 그것이 다 5형식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5형식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시험에 잘 나왔을 때 틀리기 쉬운 동사류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2형식 동사가 되겠는데요. 2형식 동사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keep 동사류부터 살펴봅니다. 뭐뭐가 유지되다라는 뭐뭐 상태로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keep, remain, lie, stand, stay 전부 다 어떤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할게요. make sure 분명히 해주세요.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따뜻하게 유지하도록이라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 warm이라는 부사가 들어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keep warm. 아예 문장으로 외웁니다. keep warm, keep warm, keep warm. 이런 식으로 외워놓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풀 때 빠릅니다. remain silent. 마찬가지죠. remain silent.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lay up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침묵을 지켰다. 그 책은 벌려진 채, 펼쳐진 채로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lay up은 기억하셨습니까? stand still, 똑바로 서 있으세요. 이때 still이 형용사로 가만히 있는입니다. 가만히 있는. 내가 당신의 머리를 자른 동안 가만히 있으세요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그 뒤에 형용사가 온다는 거 꼭 암기사항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이형식 동사로는 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become, get, grow, turn, go 이런 동사들이 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floor,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1시간 넘도록 앉아 있은 후에 다리가 gone numb, go numb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numb은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로 되었다라고 나와 있군요. 자, 두 번째 예문 봅니다. 왜 그러니? 라고 하면서 얼굴 색깔이 pale, 창백하게 바뀌었다라고 turn pale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색깔 변화를 나타낼 때 쓰이는 동사가 turn 동사가 되겠고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많이 쓰이는 동사가 go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예문 보면은 go bad라고 해서 상하다라는 의미로 go 동사를 써서 나타내고 있죠. 이런 것은 뒤에 오는 말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니까 항상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go numb, turn pale, go bad 이런 식으로요. 자, B가 뭐라고 했습니까? 배가 정말 아프다. 그러면서 샌드위치가 상했었나 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잘 쓰여서 함께 어울려 쓰이는 동사와 형용사 중요하겠죠. 요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같이 기억하고 가죠. come true, 실현되다. turn nasty, 엉망으로 지저분하게 되다. go bad, 상하다. get lost, 길 등을 잊어버리다. 길 잃어버린 거 있죠. turn pale, 창백하게 되다. go deaf, 기머거리가 되다. fall asleep, 잠들다. run wild, wild, 야생적인 상태, 그런 상태가 되다. go naked, 벌거벗게 되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들은요, 꼭 묶어서 여러분 것으로 세트로 기억하시면서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look 동사 종류를 봐야 되겠죠? 이 형식 동사 중에 감각 동사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감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그리고 테이스트, 맛보는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감각 동사가 되죠. 그래서 감각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예문은 아마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셨죠? 오케이. That girl, 그 여자는 looks happy라고 나옵니다. 행복하게 보인다라고 happy라고 하면 안 되죠. happy하고 형용사 들어간다는 거 알 거고요. 그 스웨터는 feel soft,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softly 안 됩니다. soft가 되겠죠. 감각 동사. 자, 요것도 익혀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 형식 동사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서 정리했는데요. 어떤 상태로 유지되다라는 그런 remain, stay 이런 동사들 살펴봤었고, 두 번째로는 그렇죠. 뭐뭐하게 되다. run wild. wild한 상태가 돼서 걷잡을 수 없이 되고, become 어떤 형용사 상태로 되고, go bad, 상하고, 그런 거 보셨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 감각 동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감각 동사가 나올 수 있고, 그 외에 또 뭐도 있냐면, sim 동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sim 동사는 감각 동사 내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sim이나 appear은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거니까 보이는 감각과 조금 비슷한 관계가 있겠죠. 심 업삿, 속상해 보인다.
뭐가 문제냐? 이런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형식 동사 몇 가지? 4가지 종류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워낙에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다시요. 어떤 상태로 있다, stay, remain 같은 동사, 그리고 뭐뭐하게 되다, run wild, get lost 같은 그런 동사, 그리고 세 번째, feel이나 smell 같은 감각 동사, 네 번째, 감각 동사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 했죠. seem이나 아니면 appear과 같은 그런 동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seem과 appear 같은 동사는요,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투부정사나 대절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문법이 뭐냐면 주어 seem to를 있음 that으로 바꾸는 그런 문법이 되는데요. 요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있음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넘어가셔서 타동사, 이제 포인트 2, 두 번째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시험에 잘 나오는 이형식 동사, 이 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온다는 거, 부사 못 온다는 게 포인트였고요. 이번에는 타동사와 자동사, 3형식 동사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100%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데 100%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있는 동사들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마치 전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discuss,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 전치사 없어요. marry, 누구와 결혼하다. answer me 라고 하죠. 뭐뭐에 대답하다. mention, 언급하다. divorce, 누구와 이혼하다. obey, 누구의 말을 따르다. enter, 어디에 들어가다. date, 누구와 데이트하다. dress, 뭐뭐에게 여러 가지 있어요. 말을 걸 수도 있고요. 또 연설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연설하다라고 할 때 전치사 안 붙습니다. attend, 어디에 참석하다. resemble, 누구를 닮다. 누구와 닮다. reach, 어디에 도착하다가 됩니다. 특히 시험에 거의 다 나왔었습니다. discuss도 많이 나왔고요. marry, 수동태가 되면 get married to가 되죠. 이 형태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resemble이라는 동사는요, 어떤 의미죠? 네, 닮다라는 의미가 돼서 절대로 수동태도 될 수 없고 진행형도 될 수가 없어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도착하다는 reach는 다른 말로 바꾸면 get to나 arrive in 또는 arrive at, 넓은 장소면 in, 좁은 장소면 at이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혼동하라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예를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like to discuss가 나왔죠? 자, 토론하고 싶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얘기하고 싶다면 전화를 해주세요라는 건데 절대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discuss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그렇죠. talk about. talk면 about이 붙지만 discuss면 about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형태를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침묵이 떨어졌다. 즉 침묵하게 됐는데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이때 into라는 전치사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enter into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면 그럴 때는 enter into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의미가 달라지면은 그러면 전치사가 붙기도 하니까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그 문맥상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 당사자들은요, enter, into 시작을 했는데 협상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attend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다가 되면 attend the meeting처럼 to라는 전치사를 쓰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attend to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게 pay attention to입니다. 주목하다라는 그 의미로 attend to가 쓸 수가 있어서 네가 할 의무, 할 일에 주목을 하세요라고 attend to your duties please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결혼하다라고 할 때 marry with 쓸 수가 없습니다. marry Claire이라고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수동태가 되면 어떤 형태가 된다고요? be married to. 이때도 with를 쓰지 못하고 to를 써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있어요. Susan is married. 수잔은 지금 결혼한 상태다. 결혼했고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다라고 할 때는 Susan is married with two sons 라는 형태로 쓸 수 있으니까 이 형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Be married to 누구라고 하면 누구와 결혼하다는 의미가 되고 Be married 결혼했고 with two sons라고 하면 아들이 둘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요 with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동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resemble, 닮다라고 할 때 with 쓸 수 없고요. answer the one simple question 이라고 했죠. answer 다음에도 answer me처럼 이렇게 전치사를 쓰지 않고 answer one simple question, 단순한 질문 하나에 대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라고 나오는 거는 진짜로 많이 함정으로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요거예요. 동사, 전치사, 목적어, 전치사를 빼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빼먹도록 유도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operate on 이라고 하면 뭐뭇을 수술하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뭇을 수술하다지만 반드시 on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리를 수술하는 거죠. 그리고 more on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뭇을 투표하다라고 할 때 뭐뭐에 대한 투표라고 on이라는 주제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써야 됩니다. 뭐뭐를 정기 구독하다라고 할 때도요. subscribe to 또는 subscribe for라는 형태로 쓰이게 되니까 꼭 별표 달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외에 반대하다라는 표현 앞에서도 살펴봤었죠. 뭐뭇을 반대하다라고 해석하면서도 object to 또는 be opposed to라는 아까 왜 보셨죠? be opposed to라는 형태를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Americans가 좋으니까 are opposed to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object to, be opposed to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dispose of도 뭐뭐를 처리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of가 있어야 됩니다. 낡은 가전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dispose of까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법입니다. 오답 노트에 꼭 넣어주세요. 원래 plan이나 decide 뒤에는 동사가 연결될 때 투부정사로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뭐뭐 할 계획이다.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결정하다 라고 투부정사가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가 됩니다. 하지만 투부정사가 아니라 명사가 연결될 때는요. 그 다음에 전치사 on을 써주는 게 더 적절하죠. Plan on going to New York. When do you plan on going to New York? When do you plan to go to New York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decide on 다음에 뭐 나오죠? 명사가 나왔습니다. 언제? 결혼 날짜를 언제로 잡았느냐라는 거죠. 이때 decide a date가 아니라 decide on a date가 된다는 거 별표 달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혼 날짜라고 할 때 관사 a date가 된다는 것도 문법 문제로 관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형태의 동사를 골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 했던 문법의 가장 큰 포인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2형식 동사들을 살펴봤고요. 하나는 3형식 동사들이었습니다. 2형식 동사는 4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는 stay, remain처럼 뭐뭐한 상태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렇죠. 두 번째 했었던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래요. 뭐뭐하게 되다. go나 아니면 뭐 get이나 run이나 등등등 되다라는 종류. 세 번째는 감각동사, look이라든지 taste라든지 smell이라든지 그런 감각동사를 봤고요. 네 번째는 seem과 appear 같은 그런 동사류를 봤습니다. 이 다음에 보호가 와야 된다. 2형식 동사라는 거 봤었죠. 자, 그리고 3형식 동사에서는 뭘 살펴봤었죠? 이 3형식인데 전치사를 자꾸 붙이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 예를 들어 marry, with 안 됩니다. 그냥 marry가 돼야 되겠고 또 거꾸로 operate on처럼 이 3형식 동사가 아니고 자동사인데 on이라는 전치사 빼놓고 틀린 거 찾으세요 라고 하면 못 찾도록 하는 그런 함정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의 큰 포인트였었죠. 자, 특히 2형식 동사를 볼 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동사 뒤에 형용사, set로 쓰이는 표현들은 외워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blind, 장님이 되다. 그래요. go blind. 외우세요. go blind. 그리고 feel 다음에는 뭐 들어가죠? 네, 감갑공사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서 feel terrible.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끔찍하게 느끼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fair이 왜 무슨 시장 같은 데죠? 시장에서 길을 잃다. 길을 잃다 외웠습니다. 그래요. get lost. got lost가 답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되다라는 동사가 어떤 형용사랑 어떤 동사랑 어울려서 쓰이는지 아직 암기하지 못하셨다면 잠깐 수업을 멈추고 돌아가셔서 반드시 암기하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문법은요, 다 암기입니다, 암기.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come to 부정사라는 건데요. become 동사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만 와야 됩니다. 아니면 명사만 와야 되겠고 come to 부정사라고 쓰일 수 있거든요. become to 부정사는 없습니다. 뭐뭐하게 되다라는 표현. 나는 결국 일본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come to 부정사 쓴다는 거 별표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요. 어떤 거죠? 삼촌은 미국으로 오래전에 갔는데 부자인 상태로 돌아왔다. return rich. rich가 답이 됩니다. to be rich라고 하면 to 부정사가 붙게 되는데 to 부정사는 나중에 to 부정사 정리할 때 하겠지만 앞으로라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져서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아니죠. 부자인 상태로 돌아온 것이죠. 따라서 정답 rich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문제, 틀린 거 찾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삼형식 동사에 관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Are you still dating? 그렇죠. 수젠이라고 바로 와야 됩니다. 데이트는 타동사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름을 결정하다 할 때 decide on 명사가 돼야 되겠고요. mention은 잘 하시는 표현. 천만에요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네, don't mention it이라고 하죠.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had to request for이라고 했는데 조심할 거. request가 동사로 쓰일 때는 전치사를 쓰면 안 되고요. 명사로 쓰일 때는 request for이라는 전치사로 쓰입니다. 이때는 to 뒤에 나와서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타동사죠. for이라는 전치사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유로 있어서 그녀는 want to divorce with him이 아니라 divorce him이 돼야 되겠죠. 그와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면 enter Korea가 되지 enter into Korea 아니죠. enter into는 그렇습니다.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for today. Bye bye.